다저스 김혜성 선수를 둘러싼 이른바 B2 논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벌써 7년이나 된 개인 간의 갈등인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크게 불거졌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나 보도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그냥 사건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얽힌 법과 도리, 또 뭐랄까 개인의 선택이 가져온 파장,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죠. 네,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시작은 지난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끼고 왔을 때죠. 김혜성 선수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죠. 바로 7년 동안 김혜성 선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일명 김 선생입니다. 그때 김혜성 선수가 왜요? 저분 가시면 인터뷰할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긴박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리적인 책임,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 금전 갈등으로만 볼 순 없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법의 잣대로는 뭐 선이 그어질 수 있는데 또 윤리나 도리, 이런 감정선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 고척돔. 그때 김 선생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 문구가 그때도 꽤 충격적이었어요. 느그 아버지한테 김 선생 돈 갚으라 전해라. 이게 야구장에 딱 등장한 거죠. 팬들도 처음엔 저 사람 뭐야 싶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거나 뭐 관심 끌려는 행동인가 이 정도로 여겼겠죠. 근데 주장이 꽤 구체적이었죠. 김혜성 선수 아버지가 5억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 네,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7년이나 이어진 진짜 끈질긴, 어떻게 보면 집요한 추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김 선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법적 다툼. 네, 맞아요. 고소했죠. 2019년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김 선생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판결문에 보면 약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요. 5억이 아니라 1억. 네, 김 선생 주장 5억 원은 다 인정 안 됐을 수 있지만 최소 1억 정도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한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빚이 있다는 건 사실인데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아, 그게 바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인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 선생의 경우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걸 야구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플래카드로 알린 방식, 이게 김혜성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거죠.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아, 그렇군요. 법이라는 게 참... 아무튼 첫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김 선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혜성 선수 팀이 넥센에서 키움으로 바뀌니까 플래카드 색깔까지 노란색으로 바꾸고. 아, 색깔까지 바꿨어요? 네, 거기다 명예훼손 고소 중지라는 문구까지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7년 동안 전국 야구장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은 메시지만 외친 겁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라.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직접 돈 달라는 요구는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뭔가 법적인 걸 의식한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직접 돈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아버지께 전하라 라는 식으로 돌려 말한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이라고 하죠. 아, 채권추심법. 네, 구조를 보면 채무자 외의 사람, 예를 들면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하. 특히나 김혜성 선수 아버지 경우처럼 이미 파산 절차 통해서 면책, 그러니까 법적으로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이런 사람 가족한테 빚 갚으라고 요구하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 김 선생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요구 대신 아버지에게 전해라 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 거죠. 결국 올해 5월에 김혜성 선수가 다시 한번 김 선생을 고소했죠. 이번에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고소였죠. 근데 이번 판결에서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다고요. 네, 이번 판결문에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참작할 사정이 있다. 네, 법원도 김 선생이 왜 7년 동안이나 저렇게 행동했는지 그 배경에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이유, 즉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단순한 악의적인 괴롭힘만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자, 이제 시선을 김혜성 선수 쪽으로 돌려보죠. 현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소속이고 2025년 연봉이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 250만 달러. 네, 스타 플레이어죠. 그렇죠. 사실 논란의 핵심 금액인 1억 원이 지금 김혜성 선수 수입에 비하면 글쎄요, 뭐 그렇게 감당 못할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액수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김혜성 선수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려졌고 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버지가 진비 때문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자식된 도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법적 책임은 없지만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적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법대로 한 건데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더 따져볼 만한 쟁점들은 없을까요? 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채권추신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하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네. 이게 왜 계속 논란이 되냐면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언급했던 채권추신법 위반 여부입니다. 네, 가족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김 선생이 직접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전해라고 한 이유를 설명드렸죠. 면책받은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스토킹이요? 그 정도까지요? 네, 7년 동안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 이게 만약 김혜성 선수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나 혹은 법적으로 이기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인가? 이 질문 말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이럴 때 떠오르는 비슷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안정환 전 축구 선수 경우도 그렇고 아, 네. 안정환 선수. 또 배우 이병헌 경우도 있었고요. 안정환 선수는 어머니가 아들 뒷바라지 명목으로 진 빚 때문에 힘들었던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는 본인이 갚을 의무가 없었지만 결국 대신 갚았다고 하죠. 네, 집까지 팔고 페루자 시절 연봉 대부분을 썼다고 하죠. 맞아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남긴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법은 면했지만 도리는 면치 못한다. 배우 이병헌 역시 데뷔 초에 아버지가 남기신 10억 원 빚을 3년 동안 광고 찍고 활동하면서 다 갚았다고 하잖아요.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였다고 답했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만약 내가 김혜성 선수였다면 혹은 김 선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 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법의 보호 아래 행한 선택이 때로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반대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절박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